난쪽이 장소가 들어가서 전부 바깥으로 이렇게 같은 정도가 이제 장관이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시겠다면 이제 나중에 끝나면 같이 단체 기념 촬영. 단체 기념 촬영 하지 마라. 금방 그냥 아유, 수고하십니다. 저는 늦은 시간에 가보다 아, 예. 편하시는 이용들이 예. 유족들하고 신나서 회원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안녕하세요. 저 보훈부 장관입니다. 네, 앉아 계세요. 그냥 사진은 너무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정부에서 벌써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네. 과장님도 기획 실장님이라고 했죠? 실장님 같이 만드시면 이 책상 치우세요. 치우고 그냥 가만히 앉았잖아요. 예예. 그거는 좀 책상을 다 펴세요. 거기 좀 앉으셔서 말씀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주 빨리 오셔서 고맙네요. 아예.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빨리 하여튼 오셨어요. 물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먹을 거 먼저 주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예, 장관님. 우리 밥을 한 모습 내놔. 자, 고생하십니다. 줄 거 있으면 주세요. 먹으면서 하자. 여러분은 밥 먹을 때 우리 밥을 안 먹어요. 이거 갖고 오신 걸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잠깐만, 이거 음식은 이어서 드시고요. 그죠? 예, 예. 이어서 편안하게. 저는 장관님 이렇게 과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좀 드릴 말씀드리니까 그 자리를 좀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예. 편안하게 아니 근데 이따 사진 찍을 때 저 앉아 드릴 테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어. 장관님 오신 거는 감사하지만 어. 마음은 참 편치 않습니다. 예, 좀 앉아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들 보고 편안하라고 하시면은 장관님께서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잠깐만 여성이 하신 말씀 하시면은 저 편안하게 듣고 예. 제가 또 드릴 말씀 드리고 이거는 우리 보훈부 직원들 그 실장이고 예, 이승진 보훈문화정책과장이고요. 김주용 저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냥 장관님께서 선한 일정 중에 일과가 끝나고 아주 늦은 시간인데도 독립기념관에 유족분들하고 같이 계신 자리에 아주 굳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관님께 감사한 말씀으로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장관님께 우선 그 독립 유공자분들이 계시는데요. 60만 세운동 유족이신 황성원 대표, 그리고 강복회 이재택 대의원들 한 10여 분이 이렇게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여기 와서 의사를 밝혔는데 민족문제연구소 최기도 지부장하고 충남의 회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 날 김영석 장관이 부임 이후에 7일부터 70만 천안 시민대 의사를 대변해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홍보도 하고 선전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말 대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천안민자체협의회 대표에서 김성호 선생하고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종훈 기념사 때 한간혁 삼성신문이 회장님이시는 단체의 지역 대표
저는 전국 CUK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이용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직접 유족회 후손들의 말씀까지를 직접 듣게 된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감사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그 홍성훈 대표께서 지금 상황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장관님께서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혜석 대표께서는 광복회 그 요런 문서를 또 전달하실 수 있게 하니까 전달해 드리면 말씀하시면은 네. 제가 메모를 할게요. 저 메모를 이렇게 폰에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20일부터 와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후손들이 정보 아닌 정보를 하고 일부 날 비롯한 일부는 1층에서 이렇게 여기서 있었어요. 차박하고 3일 전에 여기 위 텐트 쳐서 이제 겨우 허리를 땅에 대고 누워 있고 광복회 분들은 이제 4층에서 회의실에 계십니다. 그러다 4층 관장실이 있는 4층. 그런데 이제 독립기념관법,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을 운영하는 정관이 있잖아요. 그 정관에 의하면 당연직 이사가 몇 분 계십니다. 당연직 이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광복회장이고 두 번째가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관이에요. 나치만 국장이에요. 그분이 그가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직 이사예요. 당연직 이사라 하면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독립기념관에 이런 문제가 심각히 생겨 있고 또 장관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하셨을 테고 또 취임하고 나서도 8.15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고 지난 20일부터는 급기야 저를 비롯한 후손들이 여기를 점거해서 단식은 아닌 상황이지만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직 이사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 국가보훈부의 이사는 매우 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마침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왜 전화를 안 했겠죠. 나국장한테 그랬어요. 그건 오시오. 그거랑 해봅시다. 그랬더니 제가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갈까? 당신이 와야지. 여기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땅바닥에 누운 내가 갈까? 나이로 봤을 때 당신 와야 되겠냐? 내 아들이 15분이가 안 왔어요. 제가 장관께도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제가 받은 게 있어서 2번 전화했었고 비서관이 메시지 전해달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전해준다고 했고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보훈부가 이 사태에 문제는 김영석이 일으켰지만 보훈부가 독립기념관법 제21조에 의하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 권한 중에서 6조 1항에 나와 있는 8가지 사항이 있어요. 모두 다예요, 그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김영석 관장의 문제는 첫 번째 국가보훈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대화의 창구를 호소하는 끝을 우리가 취했던 것이죠. 왜냐? 사실 그러기 전에 누군가 왔어야 합니다. 거기 2019인가 그랬잖아요, 보훈부가. 근데 그 국장이나 사람이 통화했는데도 19 아니에요. 여기 경비가 독립기념관에 50명이 있답니다. 이 경비가 독립기념관의 자회사에서 만들어진 근무한 사람들인데 저하고 우리 이혜석 경비 두 분이 이틀째 아침에 그 뒤에 천막이 있죠. 보셔요. 저기에 앉아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비선에 우리가 들려서 떼기장을 쳐줬다고. 독립운동가 후손이 용역업체 경비 새끼들한테 우리가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보훈부가 과자가 나오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장관께서는 비체혁명으로 만들어진 군인의 반말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장관께서 입장을 표명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그 입을 그만 놀려라. 그쵸? 경고를 주셨잖아요, 경고. 그 경고를 읽으면서 제가 오랜만에 법무부 장관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냈구나.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기자회견을 한대요. 국회에서 장관이 입을 닫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장관께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처장이나 부장이나 사람이 여기 살거든요. 와보지도 않아. 여기 질서도 없는 데 같아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한 20일 있어 보니까, 저희들은 뭐니, 보훈마피아라고 했어요, 보훈마피아.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의 자회사. 마피아들 아니냐. 보훈부에 근무하던 36년 근무한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처장하고 있고, 철밥통 차고 앉아서 젊은이들 일자리 다 맡고 있고,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 취업시키고, 매년 국세청에는 그 자회사가 영업행위를 벌어들인 수십억을 적자 났다고 보고하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러면 독립기념관법 21조에 의한 권리 행사를 무엇을 했습니까, 보훈부가? 전혀 지도 감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일어난 몇 년 전에 노조에서 일어난 부패 문제가 나왔을 때도 보훈부가 감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제보가 들어와요. 김영석의 제보가 저희들 휴대폰으로 들어보니까 가당치 않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관님께서 김영석도 문제지만 정말 돌아가시면 이 독립기념관에 특별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법 21조에 의해서 강력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부터 지금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김영석의 문제가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조직적이고 좋지 않다. 특히 자회사의 경비 용역이 독립운동가 후손을 들어서 떼기장을 쳐요. 이게 가당한 소리입니까? 보훈부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열흘이 지난 다음에 약을 먹고 농사에 못 떠나니까 약을 먹고 다라는 줄 알았더니 너무 아파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번 주 초에 여기 도립 천안 병원이 있어요. 의료원이 여기를 가서 진단서를 띄웠는데 우리 두 사람 다 상해 이주 진단이 나와서 열흘이 지났는데도 일반 진단, 상해 이주 진단은 안 끊어주잖아요. 그것도 도립병원에서 우리가 백을 섞었어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상해 진단 2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가당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고 나오지도 않아. 제가 통화했는데도 나는 김영석보다도 국가보훈부의 태도가 너무나 부정실하고 괘씸하고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김영석 얘기 안 하고 왜 그걸 하느냐. 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개혁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어요. 뭐냐면 난 여기 내려올 때 그냥 안 내려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대강 들으셨을 텐데 내가 단식 들어간다고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죽겠다고 하면. 근데 이 선배님들이 그 말리고 어쨌든 그건 피해서 우리가 대화도 하면서 가자라는 강곡한 말씀을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석 이 사람하고 둘이서 죽자. 그거 내려왔어요. 죽자. 흥분하지 말고 나눠서 얘기하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람의 김영석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트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국회에서 입법 개정안을 내서 개정을 내서 하는 방법. 근데 그것은 패스트 트랙을 타도 6개월이 걸리고 또 개정안이 통과되었어도 실제적 발효까지 또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현실적으로. 작년에 일단 상정이 돼 있는 상태. 네. 이정문 의원 발표하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광복회와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공익감사 청구와 또 광복회에서 별도로 감사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를 청구하고 발효되고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또한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다. 또 이명석이 형법상으로 국가공무법 결격사유를 위반하는 게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말로 하고 그런 식으로 막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후손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것이죠. 독립운동사 전체를 부정하고 우리를 명예를 모욕하고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사회 정관상에 나와 있는 제6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트랙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회의 구성이 당연직 이사가 광복회장, 나치만 국장, 그 다음에 관장인데 관장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4명하고 일반 이사들은 어쨌든 유라이트 인사가 몇 명 있는 것 같고 그런 현실적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 트랙도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트랙에 바로 장관이 돌아가시면 나치만 국장 이사기 때문에 나치만 국장으로 하여금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보훈부에서 그 요구를 강력하게 하신다면 보훈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왜냐하면 이사는 자기 독립된 이사로서의 입장을 밝힐 책임도 있고 의무적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치만 국장 입장에서 이사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광복회장에게도 연락을 해서 보훈부에서 그 이사회를 같이 참여해줘. 3분의 1이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관장은 직접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래서 3분의 1이면 지금 12명입니다. 4명이에요. 4명.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보훈부에서 앞장서고 이사회 열려서 올려서 부결이 되더라도 어쨌든 하나의 트랙은 진행이 되니까 보훈부는 어느 정도 입장을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에게 볼 때도. 그리고 또 부결이 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또 한 트랙이 있어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보훈부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장관님 오셨으니 제가 그 방법을 해법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꼭 주무 국장님하고 과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가십시오. 이어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잠깐만 회장님 성함이 제가 황선건입니다. 황선 건. 제가 60만 정도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회 이혜석 대변께서 문서로 돼 있는데 문서를 장관께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분들한테 드릴게요. 여기 우리 저기 황상현 대표께서 말씀 다 하셨습니다. 저 역시 사직생의 각오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나 제가 사회적 헌법을 파괴하고 독립투쟁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투사 사멸들을 모욕을 해요. 이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직생을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2개월 보름이 지나도 요지부동이고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어가도 요지부동이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장관의 부담을 덜어드리자. 주권자 정부라고 명명을 하셨던데 주권자와 김영석을 해고하겠다. 사직생의 각오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9일째 김형석 관장방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홍 장관의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부담을 덜어주려고 내 후손들이 나섰을까? 그래서 이게 제가 저기 김영석한테 이 해고장을 주권자로서 김영석을 해고한다. 해고장을 전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선열들과 후손들한테 사과해. 그리고 방을 떠나라. 이렇게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직접 읽어드릴까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썼습니다. 그 김영석 관장 입장에서요. 그리고 이 최우석 지부장께서 한 말씀 하시면 해주세요. 이 천안 지역은 윤종구 선생님이 일택이 광덕에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윤종구 선생님은 사회를 친일 반민지역서를 일일이 다 차트에 적어서 친일 유명사전을 발간을 하셨거든요. 2009년 우리가 이제 후배들이 다 했는데 안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목적을 친일파 후손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우리 꾸준히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단도 20일 날 이 정권농성의 설명부터 같이 했고, 또 빈과 김영석 관장 퇴진에도 같이 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정군장으로 오늘도 집회를 같이 전국단위 담을 제주도부터 해서 전국단위 담 모여서 오늘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민정군장에서는 김영석이가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 유족분들과 함께 활동을 할 것입니다. 천안 지역의 신도는 네, 천안에 민주단체 협회가 있으니까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안 시민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사실은 좀 작년 어둠의 시대였다면 어둠의 시대 8월 6일 날 임명된 김영석, 사실은 우리가 김영석 폐지운동을 하면서 이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노타리 있죠? 노타리 앞에서 매일같이 했어요. SR 들어가는. 그때 참 조롱하는 인간들 많았어요. 그 어둠의 시대죠. 이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이뤘잖아요. 사실은 정부의 뜻이 어떻게 될까? 그걸 좀 믿고 큰 정부의 정책을 믿어가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시내에서 하건 여기서 하건 속이 터지죠, 다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유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유족분들과 함께 김영석을 파면하는데 함께 하자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김영석이가 공무원이 지켜야 될 부분에서 품위 유지라는 게 있다는 거 모두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품위를 유지했습니까? 발언 하나를 그 발언 자체도 품위 유지에 해당합니다. 행동도 품위 유지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저는 이런 부분도 김영석을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제대로 못하고서 있는 관장이라는 사람을 아직도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천안 시민들은 아주 분노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거기다 유족분들이 오셔서 여기까지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해결 안 됐습니까라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전부 분노가 있다는 사실. 전 그래서 보훈부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미국장 물좀 줘라. 이게 이제 천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안 죽은 그냥 예, 저는 대한민국 항일 독립운동 연합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 안중근 의사 기념받기 함세영 이사장님의 메시지를 받고 왔습니다. 이게 통탄할 일이다. 요즘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독립군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을 위해서 아산 충남 전쟁에서 우리 고려인과 시민사회에서 1,100명 이상의 관람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지금 저도 사실은 여기 독립기념관에 몇 년 전까지 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어떤 환경과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 항일단체 연합회에서는 강력하게 정관인 앞에서 즉시 파면하라는 그런 요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뒤에도 또 하실 예, 예. 말씀이 오늘 장관님 말씀 듣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이렇게 예, 인사를 저는 말씀. 여기 좀 내려와 있는 단체 사무총장 맡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좀 많이 행정하시는 문제가 많으실 거고 업무 인수인계 받으실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장관님 오시는 거 보면서 참 비참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의 국무위원에 휩싸여가지고 국무회의를 하신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대통령이 있었죠. 제가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자리에 독립기념관의 직원들이 이게 형편없는 의전을 하는데도 꿋꿋하게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돌아가시면 이 치욕을 잊지 마시고 장관으로서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선배님 아까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문제 빼시고 소외만 예, 예. 좀 네, 소외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독립운동가 박자 문자 용자 어르신의 손자됩니다. 저는 평소 생각했던 게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의 그 희생에 그 큰 그림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후손들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지 그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선대의 그 희생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됐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긍지만은 버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씨의 그 여러 가지 발언을 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어떤 제가 느낀 그 김영석 관장님은 최소한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신으로 연속되는 그분이 한 발언이 정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는 참 가슴에 그 참 치욕스러운, 그리고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부분을 미화하기 위한 밑자락이 참 교활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우리 그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여기 지금 있는 부분은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들의 참 치욕이라고 뺏기 볼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18일째 여기에 농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 말씀 중에 뭐 세계화라든가 이런 쪽에 뭐 다른 그 변명을 일관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세계화가 기존화되는 사실화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혼은 더 굳게 닫아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김영섭 관장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저 권오을 우리 장관님께 이 부분이 납득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독립기념관은 하나의 성지 아닙니까? 동작동 현충원도 성지, 대전 현충원도 성지, 그리고 이 자리도 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님들이 목숨과 생명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그런 성지 이런 곳에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그런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명예를 전부 다 깔고 뭉갠다는 그러고 결론을 저는 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즉시 장관님 직을 걸고 파면 해임 뭐 이런 것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지하에서 명예를 삼고 지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그 명예의 끈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그 명예를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또 넘겨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즉시 그것을 조치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네, 네, 네. 저 아시잖아요. 의성진가 합봉종가 35대손 김원희입니다. 저희 의성진가라 보면 저보다 또 장관님도 더 잘하실 텐데 짧고 부드럽게 그렇지만 끝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부상소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짧게 비유하자 그러면 12월 달에 죽게 행복 통합으로 가는 열차를 탔는데 그 밑에 바퀴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받쳐놓은 바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렵게 탔고 그 기관사가 대통령님이 되셨고 장관님은 1등석에 계시고 국민들 다 타 있는데 애들도 다 타고 근데 동그란 바퀴에 네모난 바퀴가 하나 있어서 그 바퀴 때문에 독립운동가 분들 동그란 바퀴 다 날아갈 수 있고 탈선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기관사, 장관님, 국민 다 탈선돼 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네모난 바퀴 하나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이제 장관님께서 공석에서 이렇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이렇게 발표하신 것을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에 좀 한두 마디 드리면 지금 김영석 관장이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어요. 저는 뭐 사퇴한다고 밝혔으면 참 좋고 그게 응당한 본인의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반격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내일. 그리고 요 건물에 느닷없이 공지문을 한 3장을 붙여놨어요. 퇴거 요청, 점거, 뭐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독립기념관장이 붙여놓고 월요일까지 시간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나가면서 직무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무슨 조치를 해보려니 이런 것 같다 생각해갖고 참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지금 여기 점거했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독립기념관을 친일파가 점거하고 있었던 거를 저는 후손들이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되찾은 거죠. 되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민영사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다 질각오가 돼 있고, 그러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주권 정부라 한다면 국민들이 또 이를 용납하지 않죠. 우리가 얘기를 역사 정의를 실현하니 독립기념관장이 독립운동의 성진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거조차도 솔직한 얘기로 현재의 정세는 사치스러운 거예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쿠데타 이후에 지금 가까스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면서 이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 회복을, 민주 질서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번 선거 득표율 알잖아요.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서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그때의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시간 떨립니다. 노상원 숫자가 수백 명이고 임시관을 만들었다고 확인된 게 3,000건이에요. 광주사태 이상의 사태가 예견됐었던 거를 여의도부터 시민들의 항쟁을 막고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있는 건데 불안스러워.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윤석열은 구속시키고 삼특검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김영석을 포함한 역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포진하고 있는 명확하게 유일하게 친일파로 보이는 극우 세력들의 이 잔당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무너졌던 거를 이재명 정부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당면한 생사의 문제라고 생각해보면 역사 정인이 독립운동의 성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실제로 생사의 문제에 걸려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김영석을 파면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걸 잘했어요. 파면해놓고 소송 붙으면 끝까지 가다가 날짜 지나서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은 체면 차릴 때입니까? 내년 당장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다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도 보름 동안 단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겁났어요. 윤석열 구시에 나와가지고 손 들고 나올 때, 야, 이건 진짜 반격이네 싶어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살아서 돌아가기 어렵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구들은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성공하는 정부, 그리고 반역사적 정부가 또 이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름길이 김영석입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화문에서 그 어려운 투쟁을 할 때 한강 작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고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법무장관께서 입장도 밝혔지만 장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냥 KBS 사장부터 하고 날리면 날렸잖아요. 나중에 행정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로 봐서는 그런 결단을 해야겠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때 정리했으면은 이런 꼴 안 왔습니다.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각계의 얘기를 정성껏 메모 하나간에 들으시는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사치스러운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분명하게 정책 태도를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문재인 정권 1년 동안에 지지율이 70%, 80%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중에 중반전 넘어가서 정책 책임을 실제로 져야 될 시점에 검찰총장 덤비는 거 그냥 놔두고서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제 60%, 70% 넘어가는 상태 속까지 이재명의 지지율이 확보되는 상태 속에서 장관님이 결단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2의 문재인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에 또 네. 하실 말씀도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작년 8월 10일부터 주말마다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천안 시민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겨울에 쓸 때는 굉장히 시비 많이 붙었어요. 그 시비가 뭐냐? 저한테 한마디 그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은 그럽니다. 아직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180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시키십시오. 그게 장관님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이따 하세요. 일단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내가 느끼는 겁니다. 현재 송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보고받은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직에 국회의원 세 분들이 다녀가셨다면서요. 네,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의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딱 느끼는 게 너무 늦게 왔구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장관들이 현장을 꼭 가봐라. 여러 번 그 말씀. 저도 현장을 다닌다고 다녔지만은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을 못 하다가 오늘 천안에 일부러 길을 잡았습니다. 일정은 일요일날 일정을 잡고 밀렸지만 오늘이라도 가서 직접 듣고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좀 늦은 시간이 그러지만 늦지는 않았습니다. 날씨가 괜찮으니까 와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다보다는 근데 이렇게 절실했었는데 내가 조금만 무심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수고스럽고요.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현장을 꼭 가봐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시게 색입니다. 세 번째 김영석 원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난 한 번도 만나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임명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생각이 정말 저런가 했는데 상임위에서 처음 인사를 했고 상임위에서 발언한 걸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도 생각이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대로 생각이 독립비용관관장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그런 생각과 절신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학자라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들 우리가 사상의 자유가 있고 누구든지 말할 자유가 있지만 독립비용관관장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 거기는 저는 여러분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무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기업의 임원들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당연히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는 굳이 설명이 필요한 기본 상식입니다. 어느 나라든 정무직은 선출직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은 다시 재신임 해가지고 더 하게 되면 다시 더 하는 거고, 정리되면 다른 분이 와서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 안 지켜준 지 오래됐습니다. 이 대통령 바뀔 때마다 알박기 논란이 생기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그게 전체 국민 갈등으로 커지고, 지금도 그게 아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죠. 6개월 동안 이 동거 아닌 동거 체제로 아무것도 못하셨다는데, 제가 요즘도 예결위장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거의 한 2달, 6월 3일이니까 7월 3일, 8월, 한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힘을 못 받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뭘 했는가 스스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아프다는 핑계로 나도 몇번 조금 뭘까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말을 줄이겠습니다. 파면해라, 해임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까 이사회 뭐 소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명 중에 3분의 1이 하게 되면은 소집은 된다. 3분의 1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회의 의결이 되면은 회의해가지고 건의를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다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비롯해 여러 가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 여기 우리 굳이 여기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과장이 여기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나무라셨는데, 국장, 과장도 장관인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못 옵니다. 개인들의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들으면서 내가 진짜 일찍이 가서 직접 이야기 듣고 인도 보고해라 지시 안 한 거는 내 잘못이지 담당 과장이나 국장 잘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또 뭐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은 도저히 안 와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랬어요. 좀 조용히 계시다가 어느 시점 되면 서로가 좀 모양새 있게 물러나고 하면은 이 갈등도 덜 불거지고 서로가 체면도 세우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하시는 말씀, 그분 하시는 말을 듣고는 그걸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아까 뭐 경비라 그랬습니까? 하청 경비인데부터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에 난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맞잖아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집권층에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계속 여기 와서 농성하고 고생하는 거는 우리의 짐을 여러분들 떠넘기는 것 같아서, 기자회견 들으시고 여기서 일단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맡겨주시고 일상사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또 뭐 여기서 무엇이든 다른 데서 무엇이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제 힘이 쓰여요. 어찌보면 우리가 편하자고 이런 부탁을 드린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20일 넘었다 그랬습니까? 19일째. 19일거든. 20일 넘었는데, 이래 되면 끝없이 이렇게 하면 참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해봤었어요. 그때 40불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밤 2시에 사용자 체험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단판을 지었어요. 오케이? 근데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장 해결이 안 돼도 그 모든 해결은 우리가 해야 될 정부에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뭔가 저게 하자가 있으면은 해임 건의를 해가지고 파면을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유족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 짐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오늘 찾아오게 된 이유입니다. 뭐 지금 와서 좀 뚱맞게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내일 기자회견 보면 또 막 화나실 겁니다. 그 말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 농촌을 풀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지만은 감사원 감사는 감사하고 또 장관으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거 있으면 행사하고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안 맞겠나. 아마 법을 만드는 거는 이 정무위원회 위원장님도 야당의 국민의힘이고 기획이 이 전체 법을 만드는 여당에서 하는 대통령 같은 뭐 임기일치법, 제가 이야기하는 재심법 이런 것도 발의는 기획위원회에서 하는데 기획재정위에 거기 위원장도 국민의힘인 야당이 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상정을 안 해주면은 우리 국회 시스템에서 바로 상정이 안 됩니다. 패스트 트랙에 태워도 최소한 6달이 갑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이었더라면 벌써 상정해서 어떤 법을 고쳐서 해임을 하든지 그래서 아마 어떤 수단을 했을 텐데 국회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하필이면 그 상임위 2개가 야당 위원장이 되었을까? 그 상정도 뭐 하고 있을까? 저희들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줄이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을 최대한 행사하겠다. 내일 당장 내가 가서 이사들 명단 가져와봐라. 실제로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우리가 당신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편 저편을 떠나서 당신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독립기획관장으로서는 아주 부적격하다는 걸 당신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여튼 이사회 소집부터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우리 본부가 중복 감사를 못 합니다. 법에 의해서. 중복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사는 우리 본부 감사보다는 감독원이죠? 감사원 감사가 훨씬 더 친밀할 겁니다.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시간하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대로 팀을 짜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아마 취임 6월 3일 하셨으니까 한 1년은 걸려야 다 제대로 팀이 되지 않겠다. 그나마 그래도 그 법이 안 되면 모든 공기업의 장들이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 장들이 야 우리 물러나지 말자. 걸음 싸가지고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비트혁명을 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누구나 고나 안고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의 또 무거운 짐입니다. 저들도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 모시면서 또 빛의 혁명을 이룩한 국민들 보면서 막 해도 남말을 시원하게 팍팍 정리하고 가고 싶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희들도 조금은 여러분 보기 참 미안한 그런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릴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에 할 수 있는 일
지적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내일까지 내가 쭉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난제인과 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참 굉장히 머리가 무거우실 겁니다. 무거우시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은 우리 보안부 관련되는 일은 본부 장관 선에서 마무리하자. 그런 입장이지만은 바다 힘이 부족하면은 여당도 찾아뵙고 야당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최대한 하여튼 부탁해보고 설득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듣고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 있었을 때에는 이명박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바로 해임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왜 이번 정부는 그렇게 이재명 정부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7위를 하면 3대가 흥한다 그런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지? 그래도 그 옛날에 이명박 정부 있을 때는 그 해임할 때 바로 해임 욕을 먹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같은 당일에도 바뀌면은 기관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그렇게 문제를 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때 기관장을 다 바꿨는데 다 감옥 갔다 왔잖아요, 장관들도. 그건 누가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고 그 앞장선 분이 그때 검찰총장, 서울검사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총장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총대를 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실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한경무 장관도 현역, 징역을 갔다 왔을 겁니다. 갔다 오고 많은 사람이 그때는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그걸 했던 사람 실행을 했든 안 했든 청와대 정무수석 여성분 누구였죠? 그분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령을 살고 나고 난 다음부터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 절차를 어떤 강행하는데 전부 이제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강해도 안 나갑니다. 장관님 앉으십시오. 예, 그래서 앉으세요. 요즘 세월이 그렇다고 누가 나는 그게 신경 안 써. 어차피 뭐 이 나이 들도 내가 하루 이틀 정치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정치하고 단맛도 봤지만은 쓴맛도 봤고 커피 들려보고 참 바쁘기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지만 그 절차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무시하고 하기에는 우리 그래도 이 현정 체제에서 사는데 부담이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도 안 드릴게요, 그죠? 예. 잠깐만. 잠깐 있어봐요. 예. 잠깐 있어 계셔보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들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농성도 풀고 기자회견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볼을 지를 겁니다. 절대로 그분이 이 독립기획관장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일 분이 아니란 걸 나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일 오히려 판을 키울 겁니다. 판을 키울 겁니다. 제 말씀 안 끝났고요. 예. 말씀하는데 제가 장관님 말씀이 안 끼어들잖아요. 네. 들으시나요? 예. 우리도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독립기념관을
지도 감독하는 국가보훈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한가한 말로 우리를 설득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다음 편에는 단식 들어간다.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감사원의 감사가 되면 같은 감사를 보험부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공익감사 넣은 것과 광복회가 넣은 감사 외에 바로 독립기념관의 부패적인 구조, 자회사의 부패 문제, 이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너무나 썩어 있으니까. 저는 이 구조를 몰라요. 단 20일밖에 여기 있으면서 밤마다 공부를 해서, 장관님은 이사회를 돌아가시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사회 명단을 받고 그 사람의 양력도 다 받고 구해서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기념관 법, 개새끼들이 만들어놓은 정관, 밑줄처럼 다 머릿속에 다 넣었어. 몇 조 몇 항에 어떤 새끼가 뭐라고 다 알아. 그 기획조정실장, 과장, 장관님은 당연히 모르시죠. 취임원장 만드셨으니까. 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주무과장, 나치만 국장 같은 분이 이거 제대로 한번 읽어봤는가 내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가셔서 이사회가 누군지를 살펴보고 하셨어요. 근데 장관님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죠.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게 가당한 소리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지금 입법을 절차서 되지 않으니까 또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장관님께서 소문 듣기에는 뭐 개인적인 그 얘기로 들었습니다만은 언론에 나온 걸로 뭐 무슨 뭐 설렁탕기도 사모님 하셔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시다면서요. 장관님 실례한 말씀이지만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 후손이 잘못하면 단식을 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정말 직을 걸고 뭐라도 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 하는 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안 먹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20일이나 이렇게 세우면서 이 새끼들 등기부등본에 다 끼워서 요 새끼들이 지금까지 몇십 놈이 거쳐가는 걸 다 뛰어봤어. 자회사까지. 응? 어떤 놈이 북박이로 앉는가. 국가보훈부에 있었던 자들이 이 속에서 헤쳐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국가보훈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장관님이 지금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오늘 저녁 못 먹었어요. 장관님 오신다고 해서. 근데 그거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장관님을 회식하시고 다 오셨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독립운동 군사들 밥 못 먹었어요, 저녁. 우리가 밥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신다고 하니 5시 반부터 이렇게 장관님이 테이블이 마음에 안 드셨나 모르겠지만 우리 장관님이 오신다고 격식을 갖춰서 테이블 차렸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테이블 치워라. 여기서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입장만 내세우시고 우리 뭡니까? 우리가 정부도 못 믿고 장관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제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용길 대표님께서 우리 후손들한테 30분 동안 호소를 했어요. 좀 어쨌든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예우를 해서 오늘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잘 이게 전달돼서 하자. 동의를 했어요. 마음 같았으면 확 뒤집어 엎고 싶지만 그 19일을 목에 뜯기면서 저 천박 저기서
3마치 3일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잤어요. 우리가 차박을 하면 차에서 자고 제가. 이 광복회 어른들은 나이가 드셔서 4층가 주무시라고 했어. 돌아가실까봐 잘못하면. 80여 넘은 분이 있으니까. 근데 보훈부에서 장관님이 늦게 오셨다고 고백하셨지만은 과장 하나, 국장 하나 와서 말 들어주지도 않아. 뭐 하셨는데 뭐 도대체? 뭐 국회의원한테 말씀 들으셨다고요? 그 새끼들이 우리가 무슨 관계 있어요? 이뻐 하나 못 받는 새끼들이. 아무 관계 없어요. 흥분하지 말고. 아니 그래서 아니 얘기 내가 좀 오늘 잠깐만. 잠깐 얘기했어요. 아니, 장관님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화내지 말고 하자. 그럼 앉으셔야지. 우리 앉아 있는데 목 아프게 서서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을 들으러 오셨다면서요. 내일 당장 담당 이사인 나치만 국장님이 그분 월화 중에 보내십시오. 보내서 장관님께 다 못한 얘기 좀 듣고 리포트해서 대통령 보고 가시더라도 뭘 알아야 보고 가실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감정 가지고 보고 가실 겁니까? 근데 여기서 해법은 나름대로 정치적 해법, 법률적 해법 찾으셨겠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럼 이사회에 대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랙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셨던 게 지금 입증되는 것이고, 그죠? 그것만 보더라도 혼나야 될 일이에요. 옷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책임자들이. 장관님께서는 국장, 과장 책임 없다고 하셨는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도대체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국회의원 3명이 와도 경비가 물을 안 따주는데요. 그러니 이자들이 독립운동 고소는 우습게 생각해서 갖다 집어 던지고 이런 거겠지. 상해 진단이 나올 정도. 흥분하셔야 돼요. 장관님. 보훈부에 대한 모욕이잖아. 보훈부가 독립운동자호선을 지켜주고 명예를 지켜주고 선양하고 하는 걸 앞장서야 되는 부처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지켜야 될 사람들이 나동직 일개 용역 경비들 나동이 쳐지는데 장관님이 모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셔야죠. 그 감사는 지금 고위감사 안 들어가 있어요. 감사권을 행사해 주시고 또 당장. 그 다음에 자회사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잠깐, 흥분하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이제 잠시만요. 말씀을. 아까 내동정이 퇴적되는 것을 전혀 뜻밖으로 이렇게 눈빛이 그러신데 뉴스에서조차 두 분이 여기서 저기 내동댕이 치는 걸 보신 분이 안 계세요? 장관님을 비롯해서? 한 번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보고가 안 되고 그랬지. 뉴스 안 봐요? 보고가 안 되고. 장관님 한번 봐주세요. 잠깐 앉으세요. 저는 최소한 부담자는 그런 게 해야 될까? 아, 이런 일이 있구나. 보고가 되고. 저는 아까 내동댕이 찾았다 그러는데 그래? 한 이런 표정이 너무나 안타깝네. 경과 말씀드리면은 이분 두 분이 이제 그 타박상도 당하고 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동네 약국 가서 좀 약을 바르면서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안 되겠다. 그 천안 여기 그 병원이 있어요. 천안 의료원이 도립병원입니다.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거기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상황을 듣고 상해 진단 잘 안 떠진대 사실은. 상해 진단 2주씩 받아와고 그 다음날 충남 도경에 고발했어요. 김영석 장관 등을 책임을 다하고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걸 지금 정확히 좀 알고 그에 대해서는 이쪽 지역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자꾸 소리 나는.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말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아주 방조해서 방조. 마지막에 나가 떨어진 분이 이분이고 안에 있는 게 저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 천막에서 앉아서 그날 기자회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천막에 그 프레임이 저게 그 카본 소재라서 잘 안 부러집니다. 그 무술 유단자인 경비들이 갑자기 달라들어서 저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거 언론에도 나갔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신 거고 이 두 분 다 모르시잖아요. 도대체 국가보험은 뭘 하고 있냐? 다 차지하고 가라고. 뭐 김영석은 좋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단순한 이게 정권홍성이 아니잖아요. 이 정권홍성이 아니 70, 80대 응? 어떻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처음 와서 열흘 동안 체감 온도가 낮에 42도였어요. 42도. 그러면 보험부가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장관님이 늦게 오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지만 이거 문책이 따라야 될 일이에요. 어디 내가 다 내 책임이고 부하들이 죄가 없다? 왜 죄가 없습니까? 오늘의 보험부 이 독립기념관에 이 썩은 내 나는 마피아 같은 일 과거 보험부의 행태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전 이상입니다. 물 한 잔 좀 주시죠. 물 좀 주세요. 잔 좀 갖고 와요. 컵좀 갖고. 네. 장관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무엇을 하냐, 우리 제2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자모님이 이걸 잘 쉽게 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유족분들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끝까지 갑니다. 우리 실례를 들자면 컵을 들여 컵을. 우리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역사적 단죄를 안 한 거를 컵이 없어 컵. 해방 80년 만에 조병옥에 대해서 역사적 단죄를 합니다. 제주 사상 유네스코 제주 사상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등재됐죠. 근데 민주당 정부도 거기에 대해다 표지판을 세우자 그랬더니 이제 시위에서 반대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뭐 이걸 한다고. 우리 민족문제 역할을 끝까지 신일 반민족세를 추적을 해서 두 정부가 하지 않은 역사적 단죄를 9월 달에 조병옥에 대해서 사세하게 제주 사람에 대해서 그 행동을 단죄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물러났으면 해주는데 우리 정부가 안 믿어요. 시간만 보내다 나중에 너희들 뭐 지든 말든 똑같거든요. 쉽게 물러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병옥을 우리가 80년 만에 정부가 아닌 일개 시민단체가 조병옥을 생가 앞에다가 용들에 있어요. 거기다 단죄를 비를 써서 불법입니다. 그 국가보험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적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절차를 안 밟습니다. 구속시키려면 구속시키세요. 역사적 단죄를 합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시민단체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 제가 하나 해명을 하나 먼저 할게요. 말씀. 예. 탁자를 추월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편가르는 느낌이 들어서 추월을 해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편안하게 가까이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고생을 위해서 나머지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마무리 제가 하고. 네, 지금 장관님 말씀에 어쨌든 현장을 방문하는 게 중요한데 늦었다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걸 저희들이 고맙게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건으로 봐서 여러모로 어려우니 여기 농성이 좀 정리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응당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는 김영석이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전이 예상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공기업 등에 박혀있는 이를테면은 윤석열이 심어놓은 이들이 끝까지 스크럼 짜고 버티고 있고 관광이 갈 것이다라는 말로 정말 직접 말씀하세요. 두 가지로 보면 결국은 장관님께서 지휘 감독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하셨지만 또 하나는 김영석이 확산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당장 이러기도 어렵고 또 스크럼 짜고 그냥 계속 코팅 이런 걸 갖다가 이재명 정부가 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녹록지 않다는 것도 고백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결과적으로 같이 유족분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현재 정세를 말씀드린 것처럼 내라는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정부하고 정부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세웠었던 시민사회하고 짜고 협력하면서 이 판을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나이도 있고 조건도 안 좋은데 정부 입장에서 좀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장관께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지만 또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 조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책임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김영석이 확전을 한다고 치면 김영석 1, 2, 3로 저희들은 다 계획을 갖고 장기전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전한다고 치면 오히려 저희들은 확전하는 스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확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내일 모레 나가라고 계곡장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이건 여러모로 안 맞아요. 그래서 충심으로 마음은 듣지만 또 장관께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또 현장의 분노가 이러하니 라고 하는 걸 정치적 결정을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낭비해놓고 나갔어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상태는 유족들 중심으로 돼 있고 지역과 요 역사 또는 관련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함께하면서 지금 3주째 오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김영석이 확전을 하고 이에 대해서 그들이 또 스크럼 짜고 나타나는 기세라고 보인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광화문 갔었던 세력 다시 모아야지. 저희들은 지난번 윤석열이 구속되고 뭐 이 삼특검이 된다라고 해갖고 그 이재명 정부가 이게 그냥 단순히 됐다라고 절대 판단하지 않고 또 단련된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믿고 좀 과감하게 지휘 감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지금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정성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충심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게 전달도 하고 그래도 이재명 정부와 오늘 장관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믿고서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논의는 유족들하고 장관이 가신 후에 좀 깊게 해보겠습니다. 소통 창구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장관님이 정확한 보고도 받으시고 또 우리 의견만 내서는 것이 아니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의견을 다 들어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입장이 있으실 테니까. 그러나 소통 창구는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지금 못했기 때문에 더 분노가 큰 거예요. 보험부에. 이해하셨습니까? 소통 창구는 제가 보좌관 중에도 하나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기왕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족들하고 지역하고 역사독립단체들 이렇게 돼 있는데 소통 창구가 있으면 이쪽도 소통 창구가 좀 정확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면 오히려 저기 할 테니 저도 그에 대응해서
정리된 의견들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논의를 해놓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하기. 계곡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그 회장을 내용을 붙여놨어요. 모르고 예, 왔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을 사진 모르고 왔는데 아, 여기 이제 이분들 야간 여기 숙소가 있어. 천막 쳐놓은 거. 거기 계곡장 다 붙여놓거든요. 가실 때 이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아니요, 현장. 보여드리고 네, 현장 그 보세요. 내용하고 마지막에 민영사 책임한 것까지 써 있었어요. 장관님 말씀대로 가실 때 현장을 보고 가시면 돼요. 계곡장 붙여놓은 거. 4층에 붙이는 건 우리 민문여 사무장 전 사무장님인데요. 4층에 붙이라고 우리 지역의 외국단 역사를 바꾸는데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입장 3년 6개월 걸렸어요. 내일까지 나가라고 그러고 국회 가서 입장 밝힌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함께 원하지 않습니다. 뭐 장관님이 풀어달라고 해서 그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아주 끝까지 여기 아주 자리 상투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거. 그렇게 제도법 감사 뭐 중복 감사 이러지 마시고 쉬운 거. 아 거기 갖고 왔네. 장관님 보여드려. 그거 가져가시라고. 갖고 가시라고.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우리 세 장이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 기념으로 하나 가져가세요. 근데 붙여놓은 거는 찌지 않는 게 좋아. 기념으로 하나 가져가세요. 그 절도입니까? 보시고 다시 주세요. 갖다 붙이세요. 아니 이거 하나 가져가시라고. 지가 물어갔다 그래. 우리가 여러 개 붙여놓는 거. 4층에도 붙여놨어. 저런 20일 날 저런 붙이는 방식을 좀 상투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저러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림이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경찰이 거절했대. 경찰한테 공권 욕심 요청했답니다. 근데 경찰이 우리 계획 안 한다 거절했다고. 그래서 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관님 먼 길 늦게 오셔가지고 그만 반갑기는 한데요. 안 온 놈들보다는 참 반갑습니다. 안 온 놈들도 있으니까. 근데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사회활동을 하면서 공직자들하고 만나면 잘 편한 소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탕 발린 소리.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교원 영색이라고 우리는 수십 년간 겪어왔습니다. 근데 장관님께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직을 걸고 책임지고 해결했습니다. 이 말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믿겠는데 거기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저한테 뭐를 믿고 맡겨?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경청을 들었는데 말미에 맡겨주십시오. 내가 직을 걸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쳤어요, 제가. 이제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 지금 출발한 지 이제 뭐 몇 개월 안 됐지만 저희도 엄청난 희망을 걸었어요. 이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는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단지 1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시즌2 문재인 정부가 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열렬히 지지하고 정말 수없이 우리 쫓아다녔어요. 그 와중에 어느 누가 문재인 정부 욕하면 당신들은 욕하지 마. 우리는 욕할 자격이 있지만 당신들은 욕하면 안 돼. 굉장히 뜯어 말리고 우리가 말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재현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 실패한 그것만큼 장관님께서 떠나신다 진정으로 용기가 있다면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 한 말씀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의 박수로서 믿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을 믿고 국민을 믿고 용기를 갖고 해주세요. 그러고 지금 사실은 장관님 말씀을 드리면서도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 내란 정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치렀고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섰으나 이 지난 시기로 보아서도 시민들의 그 정확한 역사의식 속에서 함께 가지 않으면 취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그냥 장군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짐하듯이 정말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하고 그걸 이어가는 과정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에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장관께서 진솔하게 말씀 들어주시고 더군다나 보훈부에 여기서 활동하는 우리들하고 실제로 소통 창구까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족분들하고 지역 단체들하고 역사 단체들하고 해갖고 정확하게 이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하고 논의를 정돈하면서 체계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들을 우리끼리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 얘기가 좀 더 가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다가 좀 단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좀 장관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늘 시민들하고 벌써 작년부터 함께 구호하던 거로다가 저희들 의사를 한번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는 장관님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인증샷 하나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힘내시라고. 예, 진짜로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편안하게 사진을 이야기 그냥 찍으세요.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찍으시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제가 아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절차에 의해서 장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주어진 칼을 쓰지 않는 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칼을 주어졌을 때 칼을 사용해야지 쓰지 않는 칼을 반납을 하세요. 아까 지금 장관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또 그러고 지금 다른 정부보다는 이재명 정부도 틀리게 현장에 직접 장관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경청한다는 그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러고 아까 지금도 뭐 내 직을 걸고 한다 소리는 안 하시더라도 판을 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보훈 장관님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고무적으로 좀 듣고 그게 앞으로 우리들의 명예를 이런 것을 살려줄 수 있겠구나 하는 저는 그 감은 받았습니다. 그 한 말씀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애쳤었던 구호를 장관님 앞에서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 현중갑 선생님 가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가면 잘 발언을 안 씁니다. 들어서 제 슬기를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장관님을 뵀을 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저 혼자 인사했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장관님을 뵙기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국어 선생이었는데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좀 했고 근데 주변에 보면요 독립운동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독립운동가 후손입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처에 독립운동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독립운동가임을 네 후손이 증명해 와라 이런 실정이고 우리가 그 서류가 준비가 안 되면 다 인정을 안 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대한 정보가 후손들 개개인보다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보니까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막 하면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독립운동가로 인정하는 것을 후손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최대한 직원을 더 뽑아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국가가 애국자들을 선양을 해야지 어떻게 후손들이 가서 신청하다가 계속 거절당하고 가다가 나중에 수모를 느끼면서 포기를 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우리 사무장님하고 우리 주민이 회원인데요. 어떻게 된 게 유공자를 찾으러 다니는 우리 시민단체가 찾아다니니까 3년 6개월 동안 찾아다녀서 우리가 그걸 했어요. 국가에서 해야지 보훈보호사 할 역할을 왜 우리 시민단체들을
월급도 안 받는 내 기름때 가면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제발 보훈부에서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예, 얘기한 것처럼 구호로서 정부에 전달을 하고 네. 예, 장관님 말씀 듣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저희들이 먼저 구호하겠습니다. 예. 우리 막 연습 많이 했죠? 일어서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하시죠. 일어서서 하면 데모가 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영석을 파면하라!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이 좀 되면 안 되잖아요. 직을 걸겠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직위상으로 걸게요. 직위상으로 제 이름 걸게요. 그러면 몰랐던 내용도 좀 들었고요. 황 회장님 아까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져가도 돼요? 다 줄을 쳐놨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기 예. 아니면은 복사를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아니면은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아니 보내면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하신 말씀 이래 직을 거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명예를 거시겠다. 더 중요하죠. 명예를 거시겠다. 와, 좋아요. 독립기념관법하고 그다음에 여기 정관. 예. 근데 아까 줄을 치는 것 같더라고. 다 줄 쳐놨죠.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 붙인 것만 보지 마시고 다 우리 사무처장님 갖고 계세요. 저는 아직 이 글자가 보입니다. 시력이 좋으시는 것 같다. 지금 하나만 물어봅시다. 현재 이사들이 언제 임명된 분입니까? 이사 임명은 이제 김영석 관장이 들어온 이후에 임명된 사람도 있고 고전에 임명해서 고전에 임명된 사람도 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입니까? 다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박이택, 오영석. 전체가 다 윤석열 정부 때 팥대기 임명된 가져. 본인들은 전부 다 이사가 전부 다 2024년도에 됐어요. 김현석 장관이 전부. 한PCS 동기부등본 드리세요? 한PCS라고 자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그 독립기념관에서 투자를 해갖고 만든 자회사거든요. 요거는 장관님 드릴 테니까 복사하셔서 보좌관한테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다 드릴게요. 이거 또 드시려면 시간 걸리실 테니까 하나는 독립기념관의 등기부등본, 하나는 자회사 등기부등본. 근데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렵게 장관님 너무 물론 가볍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저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그럴 줄 알았는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출근 저지할 때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가 무슨 날인 줄 아냐고. 그 날이 남자연 순국일인데 손가락 잘라가면서 독립운동 했다고 그러니까 그분 반응이 남자연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오히려 이렇게 거부하는데 가리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읽어봤어요. 그분 쓴 걸. 깜짝 놀랐어요. 일송 김동삼 어르신이 할배가 잡힌 게 일정에 의한 일경에 체포됐는데 이사 가다가 잡혔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세 분이 일본 한거 하려고 준비하다가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 봤을 때는 아 일송 김동삼 독립운동가 이사 가다가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원들 제대로 다 모여서 그래 그런 거야. 아니 날 갖다가 퉁 치고 진짜 말이야. 오늘 나 여기 와서 아 정말 현장을 다녀야 되는구나. 정말 현장을 다녀야 되는구나. 너무 무리한 거야. 날 나와보라들이 응? 툭툭 치면서 몸에 딱 뱄어. 그 아주 교만하고 말이야.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몸에 딱 뱄 놈이야 저놈이. 근데 가만히 참았어요. 처음부터 안 했다고. 안 냈다고. 자 오늘 일회 뵙고 갑니다. 이제 일회 뵙고 가니까 준비하시고. 하여튼 장관님 일을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데는 핑계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유를 찾는다. 이유를 빠져나갈 이유. 이유 없습니다. 장관님 저 여기 안 내면 안 되는 어르신이 거지. 쓰러지실까봐 저 10시 11시에 서울 갔다가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드실 거 조금씩 챙겨드리고 하루 19일째 하고 있어요. 쓰러지실까봐. 아니 주방장이 아니라 쓰러지실까봐 그러고 있으니까 좀 힘 좀 많이 써주세요. 오늘 가셔야 된다. 자 오늘 일을 정리하고요. 그죠? 아마 또 볼 겁니다. 네. 저 갑니다.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또 봬요. 또 봐요. 네, 연락 드릴게요. 아까 성함이 이거는 여기 문자리에 문자리에 놓으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희들 이야기할게요. 자, 수고해요. 장관님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열심히 하는 도의원님. 예, 예, 예. 좀 나중에 얘기는 좀 말이 섞여서 좀 해프닝을 생각합니다. 장관님 명함 제 명함입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에 이렇게 좀 사고 때문에 쳐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까지를 아, 괜찮아요. 여기 저 우려했었어요. 왜냐면은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아니 잠깐 왜냐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나요 저분한테 저는 올라가시고 장관님 따로 연락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예. 자 갑니다. 상대편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해요. 네. 늦은 시간 조심해서 애쓰셨습니다. 연락하세요. 고생하십시오. 자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